우리 총리로 지명되셨는데 아무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제가 처음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아까 박강원 의원님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요, 우리 정세균 후보자님의 국무총리 취임을 찬성하는 여론이 약 54%, 반대가 한 32.4%인데요. 아마 이런 국민들의 평가는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님께서 걸어오신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 신임 국무총리로서의 국민들의 기대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야당은 우리 정세균 전 의장님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 수락을 두고 이제 야권의 공세를 지금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공세 핵심은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계속 야당의 이제 공세가 있습니다. 야당은 상권 분립의 훼손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침해한 것이며 의전 서열을 역행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역시도 총리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고심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무총리 제안을 몇 차례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날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걸 정말 외면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고심이 크셨을 텐데 총리직 제안을 수용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작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한 2.67%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겨우 2% 성장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이 부진하면 일자리가 어려워지지요. 그리고 서민들의 민생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정부에서도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데다가 원래 제가 경제통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때는 매우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제가 소용이 된다면,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경제 문제와 국민 통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제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격을 따지고 입법부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집권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민생을 챙겨주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해 줄 거냐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상권 분립 훼손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몸담았던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할 자격이 없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상권 분립에 대한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켰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예.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당시에 일본 이하라 주니치 외무성 국장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의 외압을 받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는데 이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그런 아주 치욕적인 우리 사법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상권 분립의 훼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라도 이런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이런 외압에 굴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거죠? 상권 분립 확실히 지켜내실 자신 있으신 거죠? 네, 저는 상권 분립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소신껏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다가 총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바로 총리가 된다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국회의장을 그만두신 지가 이제 2년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상권 분립의 야당의 공세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야당은 틈만 나면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는데요. 유명한 얘기지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를 찾을 때 아닙니까? 대통령도 같은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총리를 추천했을 때 아마 국회를 가장 존중하는 후보, 또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후보, 또 국민 통합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적임자를 찾았는데 그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번에 의전 서열에 대한 좀 야당의 공세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의전 서열은 말 그대로 의전 서열로 구분해 놓은 서열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거든요. 의전 서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전 서열은 국가 서열과 같은지 이제 이런 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답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전 서열은 국가 대화 행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의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편의상 만들어 놓은 서열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놓고 뭐 서열 2위가 뭐 4위로 갔다 5위로 갔다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인 경우에는 총리를 하셨잖아요. 또 나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이런 분이 의전 서열인 야당 대표는 7위로 돼 있는데 야당 대표가 된 것은 그러면 의전 서열 1위 하던 분이 7위 하는 것은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생각 어떤 입장이시냐고 궁금해요. 네, 의전 서열과는 뭐 이제 그것은 외교부의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외교부가 의전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저는 참조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권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께는 제가 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잘했다고 판단을 하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입법부 구성원들에게는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일종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그